자, 오늘은 미국 달러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투자. 전에 그 환테크에서 환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달러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해서 오늘 달러가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원화가 강세가 되고, 이 얘기는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되고 달러가 약해진다는 얘기는 1달러에 1,100원이었던 게 이제 1,000원이 되고 900원이 된다. 이게 이제 달러가 약세고 원화가 강세가 된다. 이거를 환율이 내려간다. 또는 원달러 환율이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똑같은 돈을 주고 그 수입을 한다고 해도 더 많은 돈을 주고 수입을 해야 되고, 뭐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있다면 더 많은 돈을 송금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금융 위기 때는 아무래도 이제 기축통화이고 강한 미국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미국의 달러가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양적 완화를 통해서 달러를 많이 찍어내고 있고, 또 저금리 정책을 통해서 돈이 많이 풀려 있고, 재정 정책을 통해서 국채를 발행하다 보니까 시중에 달러가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가 많아서 이머징 국가, 한국 같은 나라에도 달러가 많이 투자가 되고 들어오고 있고, 이머징 국가, 한국 같은 이머징 국가에서는 달러로 대출을 빌렸겠죠. 모든 세계의 거래 단위는 달러이기 때문에 대출을 빌렸는데 대출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대출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달러로 갚아야 되는데 원화가 강하다 보니까 1달러에 1,100원, 그러니까 1,100원을 갚았어야 되는데 이게 1,000원, 900원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없죠. 갚아야 될 이자가 적어지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머징 국가들의 어떤 소비가 진작이 되고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까지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달러를 은행에 갖다 주면 금으로 바꿔주는 금 태환제였어요. 이게 이제 1971년 8월 달에 닉슨 대통령이 금 태환제를 중지 선언했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미국 달러는 금으로 바꿔주지 않고 달러 화폐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종이돈이죠. 그럼 만약에 극단적인 경우에 미국의 경제가 뭐 금융 위기가 또 한 번 온다면 미국의 달러도 지금 너무 많이 풀려 있는 상태이고, 전 세계에서 거래조차도 뭐 유로화라든가 위안화로 바뀌어 버리면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종이 쪼가리를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좀 옛날에 베네수엘라가 경제가 어려워서 돈을 너무 많이 찍다 보니까 화폐를 가지고 벽지를 바르고 이랬다 하는, 뭐 화장지를 쓰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미국 달러도 안전하진 않다. 그래서 브리지워터의 레이 달리오라는 그 헤지펀드의 대표가 캐시 is the trash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현금이 쓰레기다. 그럼 미국 달러도 현금이기 때문에 정말 가장 대공황 같은 상황이 오면 미국 달러도 너무 많이 풀려있는 상황이고, 어느 나라에서도 거래를 안 한다면 이것 또한 쓰레기일 수도 있다. 그래서 달러의 대비책으로는 금과 같은 어떤 실물 자산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 세대에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그거는 참 예측하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달러를 보는 거고요. 달러의 대체제로 이제 금을 보는 거고, 달러와 같은 비슷한 안전 자산으로 또 엔화를 보는 건데, 우리나라가 이제 금융위기에 오는 거에 대비해서 달러를 안전 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한국의 달러 화폐 신사임당은 안 쓰지만 미국 달러는 어느 나라 가서도 쓸 수 있고, 또 코로나가 백신 이후에 여행이 자유화되면 여러 나라로 나가는데 한국 돈은 못 써도 달러는 쓸 수 있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는 계속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달러가 계속 약세, 쌀 때 한국 돈으로 계속 매입을 했다가 나중에 달러가 강해지고 원화 환전이 좋아질 때 그때 뭐 팔아서 돈을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금융위기 때 또 돈을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달러에 투자하는 방법이 한 대략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달러를 투자하는 이유가 첫째, 현금 흐름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죠. 이거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결국 이자 수익을 보기 위해서, 거의 이런 경우는 없는데 그래도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시세 차익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샀다 팔았다는 매매 차익을 얘기하는 거죠. 주식 같은 거 샀다 파는 거 매매 차익.
세 번째는 달러를 투자하는 거는 위험 대비용으로, 안전자산용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한국 돈은 쓰레기가 되지만 미국 달러는 여전히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험 대비용으로 일부 비축을 해놓는다, 이런 개념이죠. 자, 그러면 이자가 나오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달러 RP라는 거에 투자하는 게 있고요. 달러 RP. 이게 이제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 해서 증권사에서 환매, 그러니까 다시 사주는 거를 조건으로 파는 채권입니다. 이자를 주겠죠. 약 한 3% 정도 내외를 주고 하는데, 이거는 1년 미만의 투자에 가능하고 외화 예금이 0.3%의 이자에 비해서 그래도 한 10배 정도는 되는 거죠. 그래서 달러 RP는 단기 투자에 적용이 된다. 그리고 비슷한 걸로는 달러 발행어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 달러 발행어음은 달러로 발행하는 어음이에요. RP나 어음은 안전하지만은 않겠죠. 왜냐하면 원금이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디서 판매하는 거예요? 이건 증권사에서 파는 거예요. 이것도 증권사에서 파는데, 이 발행어음이라는 거는 그 초대형 IB, 그러니까 자본이 4조 원 이상 되는 그런 이제 증권사가 네 군데 있죠. 뭐 KB라든가 한투라든가 뭐 이런 삼성이라든가 이런 초대형 IB에서만 파는데, 요 달러 발행어음 같은 경우도 3에서 특판 같은 경우는 5%까지 나온다. 그래서 굳이 나눈다면 뭐 이자를 조금 얻을 수 있는 달러 투자 상품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달러 선물 ETF, ETF죠, ETF. 이게 주식이죠. 네. 달러 선물에 투자하는 주식, ETF고, 또 미국 주식을 직접 매입하는 이 방법이 있겠죠. 미국 주식을 직구하는 거죠. 그럼 미국 달러 선물을 ETF로 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의 뭐 코덱스, 삼성자산운용에서 하는 미국 달러 선물이 있고, 코세프, 키움이죠. 키움에서 하는 달러 선물 ETF가 있고요. 지금 현재 수익률은 거의 마이너스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달러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못 내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달러 선물 ETF를 사놨다가 만약에 달러가 강해지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주식 매입은 그냥 주식을 사는 거니까. 그렇고 위험 대비는 가장 이제 많이 하는 외화 예금이죠. 외화 예금이라고도 하고, 또는 달러 통장이라고도 하고, 또 달러 예금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그냥 모든 시중은행에 가서 달러 통장이 있어요. 거기에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넣으면 100만 원을 현재 환율대로 바꿔서 달러로 바꿔서 달러 금액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만약 환전 수수료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환전 수수료를 아낄 사람들은 미리 환전 우대를 받아가지고 달러를 받은 다음에 달러로 투자하면 환전 수수료가 좀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외화 예금을 가장 많이 하는 거고, 이자는 거의 한 0.3%니까 이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이자 소득이 0.3%인데 이거에 대한 이자 소득세 15.4%를 내는 거니까 거의 뭐 세금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실질적인 위험 대비는 요 외화예금을 얘기하는 거죠. 한국의 금융위기 같은 경우가 만약 오게 되면은 그때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외화예금이 많은 역할을 하겠죠. 아무래도. 예. 물론 달러 RP나 발행어음도 마찬가지 역할을 하겠지만 가장 유동성이 좋은 거니까. 그리고 이제 달러 보험이 있어요. 달러로 보험료를 내고, 또 달러로 보험금을 받는,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라든가 아니면 해약환급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달러로 보험료를 내고 달러를 받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달러 보험의 단점은 이제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은 돼야 이 사업비라는 수수료를 이길 수 있다라는 단점이고요. 나머지는 달러로 해서 똑같이 보장을 받는데, 이왕이면 달러에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옵션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보험이라면 분산해서 달러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잘 판단하시고요. 이거를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쪽으로 한번 보면, 보통 자산이 있으면 일단 안전자산에 한 70% 정도를 배치하고, 그 다음 위험자산에 한 30%를 배치한다. 안전자산에는
유동성,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유동성의 한 30%, 그 다음에 안전자산의 한 70%, 그 다음에 수익형 자산, 위험하지만 그래도 이제 고수익은 아닌 때 한 70%, 그 다음 완전 고수익, 뭐 잃어버리면 원금 손실을 날 수 있는 이런 거에 30%, 뭐 이 정도로 자산, 에셋을 배분한다라고 하면 1억을 만약에 내가 자산을 갖고 있다. 그럼 7천만 원 중에 30%를 유동성 안전자산에 넣으니까 요거의 비중은 한 20%, 70%에 70%니까 한 49%, 한 50% 대략 잡고요. 그 다음에 30%에 70%니까 한 21%, 요거 10% 요렇게 들어갑니다. 요런 개념으로 보면 요 유동성, 즉 내가 사고 싶을 때 언제든지 샀다 팔다 좀 할 수 있는 거는 굳이 얘기하면 뭐 달러 RP나 발행원, 네, 요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전자산으로는 이제 외화예금, 그 다음에 꼭 이런 건 아니지만 뭐 달러 보험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형, 요거는 아무래도 위험성은 그래도 좀 적은 달러 ETF가 될 거고, 고수익성은 주식에 해당되는 거니까 미국 주식을 직접 매입하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달러를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나눈다면 비중은 보통 20% 중에 한 10%, 뭐 한 2% 정도는 뭐 달러 RP나 발행원에 간다든가, 50% 중에 한 10%, 그러니까 한 5% 정도는 외화 예금을 갖고 가는 거고, 달러 ETF는 ETF 중에서 여기가 이제 보통 ETF가 펀드 비중인데, 이 ETF와 펀드 중에서 달러 ETF에 한 2% 정도, 그다음 미국 주식이나 파생 상품에 10%를 투자하는데 미국 주식 달러 ETF, 미국 주식에 직접 달러로 투자하는 거를 한 1% 정도, 토탈 한 10% 정도를 달러라는 안전자산으로 이렇게 배분을 한다면 어떤 위기가 와도 가능할 거고요. 최악의 위기에는 아무래도 금이라는 걸 갖고 가야 되는데, 금은 여기 유동성에서 금이라는 골드를 보통 한 또 이거에 한 4분의 1, 5% 정도를 배치해서 가지고 간다면 달러가 위험할 때 대체제로 사용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달러 환율을 비교하는 것처럼 달러를 전 그 선진국 6대 국가의 통화하고 이렇게 비교한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이 달러 인덱스가 지금은 좀 내려가고 있지만 이 달러 인덱스가 어느 순간에 올라가게 되면 달러를 이렇게 싸게 살 때 계속 매입했다가 나중에 파는 것은 좋은 투자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최종적인 건 달러는 시세 차익을 노리기보다 가장 위험할 때 안전자산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